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2주 만에 또 다시 차트 드로잉 토크쇼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 벌써 이제 어느덧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네 번째인데 왜 저기 7번이라고 적혀 있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심화 과정은 어떻게 저희 차기사 카페에 오시게 되면 올려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차트에서 추세 라인을 어떻게 그려가는가, 무엇을 보는가, 기초부터 천천히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카페에 가시면 심화 과정은 그냥 올려드린 이 종목의 전략을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흐름에서도 계속 이야기 드린 게 뭡니까? 차트는 많이 그려봐야지 실력이 늘게 되어 있다.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마음대로 그려보는 거예요. 아무도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데이터고 통계고, 그게 모여서 확률이 되는 거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 라인,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세 라인이 그어지면 뭐 삼각수렴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어지면 하락수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지죠.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어떠한 추세 라인이든지 아랫부분에서 만들어지는, 즉 추세 라인 하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 플레이어입니다. 즉 매수를 잘해서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아야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상단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단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단 추세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이런 상승 추세선이 만들어질 때 이탈이 나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 흐름을 신뢰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추세 라인에서 가장 쉬운 거는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저점을 계속 올리는 흐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파동이 만들어지든 이런 식으로 계속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 저점만 깨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무조건 상승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추세를 만들 때는 이런 패턴들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좀 더 과감하게 많은 선을 그어 봄으로써 예측을 통해서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에코프로 BM부터 차트 보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즘에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인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최근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이전 흐름에서도 이런 추세 라인이 만들어졌어요. 그쵸?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처음엔 뭐가 생겼겠어요? 1, 2번이 생겼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거 본다. 이걸 긋는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도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었어. 왜? 세 번째 자리니까. 그쵸? 근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갭으로 깨고 내려갔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컷 당했겠죠. 그쵸? 여기에서 어떤 추세 라인을, 어떤 추세 전환을 만들었든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저점이 생기면서부터 어떻게 다시 큰 틀에서의 파동은,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쵸?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든지, 이제 다 지우고 어떻게 합니까? 다 지우고 나서 다시 1번, 2번이 만들어지는 순간 파동은 이렇게, 혹은 이렇게도 만들 수, 이게 원래는 정상이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그쵸? 수렴을 하면서,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다시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때는 실패했잖아요. 이 추세 라인 가지고 했을 때는. 그쵸?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 흐름이 나오면서 이 자리에서 성공한다. 늘 이야기 드리지만 당연히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95%의 확률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에 걸려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재수없게 여기에 연속으로 걸려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똑같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확률이라고 그러면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들이대다 그러면 모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예, 이 표준 편차가 줄어드는 거죠. 처음에는 여기 찍힐지 여기 찍힐지 여기 찍힐지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점점 빈도가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평균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만 알 수 있다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아니 고점은 왜 여긴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추세 라인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런 생각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예. 맞아요. 맞는데 뭐냐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늘 이야기 드리잖아요. 어떤 경험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때 이 흐름을 이레귤러 패턴으로 봤어요. 이때 당시에 만들어진 어떤 흐름들이 뭐 자전에 대한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 쉽게 얘기하면 속임수 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서 얘를 무시한 겁니다. 아니 근데 차트는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제가 갖고 있는 경험에서 무시해야 될 것들은 무시하고 걸러낼 것들은 걸러내는 거죠. 물론 당연하게도 저 흐름은 흔한 흐름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절대 흔하지 않아요. 여태까지 아마 지금 제 이거 쭉 보시면서 아마 이거 처음 보셨을걸요, 이런 경우. 왜냐면 제가 뭐 얘기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왜냐면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근데 저런 흐름들은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100개 중에 1개도 나올까 말까예요. 근데 당시에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쟤를 무시하고서 이 흐름들을 만들어낸 거고, 냉정하게는 이 수렴 흐름을 그었었던 게 뭐냐면 사실 여길 매수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 돌파를 보려고 그랬었어요. 이 흐름에서 점점 힘이 압축되고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돌파를 보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돌파해 가지고 터져 버렸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 갭 위에서 냉정하게는 말 그대로 에코프로 BM은 이 아래의 시대가 있었고 이제는 이 갭을 올랐다고 깨지 않으면서 이 윗시대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안에서 다시 수렴하는 흐름이 1번 2번 나왔으니까 어떻게 3번에서 충분히 들이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었죠. 게다가 여기에서 일목이 어떻게 합니까? 관통했다. 사실은 저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쫓아가고 이러진 못했어요. 제 성향상 이제 추격이나 돌파를 별로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것들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들을 잘할 때 얼마나 많은 개인을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지만 반대로 어떻게 그게 조금만 어긋나도 한두 종목의 계좌가 망가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이런 매매들을 적극적으로 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이 올라가야지 조금씩 해볼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저런 매매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99%가 아니라 거의 200% 300% 계좌가 망가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한번 잘못 잡았을 때 결국은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재지 못하고 존버하다가 물타가지고 완전히 꺾여서 내려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어떻게 회복하지 못하는 거죠. 자 어찌되었거나 이 추세 라인에서 세 번째 자리가 당연히 매수에다가 근거도 많은 거죠. 추세 라인 하단, 일목의 관통, 그렇죠? 이런 중요한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상단을 돌파해서 누르고 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이 노렸다라 그러면 이 3번 자리 즉 추세 라인이 올라가는 저 자리에서는 반드시 매수해야 된다.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죠. 추세가 상승할 때 이 라인에 닿으면 이 자리 컷을 가지고 즉 이 4번 자리 컷을 가지고 5번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6번 자리에 들어가서 5번 자리에 컷을 걸고 왔는데 이 컷이 짧지 않아요. 그쵸? 지금 벌써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만 봐도 여기서부터 여기 컷을 걸게 되면 거의 10% 넘게 컷을 걸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념은 이렇게 움직이되 어떻게 여기에서 매수해서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면 그 컷을 신뢰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간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SM입니다. SM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그어져 있지는 않지만
추세 라인을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더 그어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이 추세 라인과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얘는 어떻게 합니까? 122평을 타고서 쭉 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 이 흐름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오차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세 라인이라고 무조건 그 자리를 짤로 딱 찍고 올라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럴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이 추세 라인과 함께 플러스 알파로 뭘 볼 것인가, 그러니까 추가적인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122평. 운이 좋게도 이 추세 라인과 함께 122평이 계속 쫓아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 라인에서 이탈 컷으로 잡기보다는 어떻게 계속 꾸준히 추세 전환을 노리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의문 상단까지 갔었던 거고, 이번에도 이제 목표는 의문 상단이고, 그 위로 올라가는 거는 여기가 아일랜드기에 붕 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도 갈 수 있긴 한데, 어찌되었거나 내가 이 자리에서는 반 이상 내주고서 나머지 것들 보는 구간이다. 따라서 우리가 30분의 흐름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저 자리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그쵸? 그냥 딱 봐도 추세 전환을 딱 만들어 버렸죠. 컷자리 짧게 나오고, 그러니 매매하기 굉장히 편안한 패턴들이 되는 거죠. 효율이 나오고, 그쵸? 보시게 되면 이런 자리들 나와가지고 저점 컷 짧게 요거 걸고서 내가 수익을 이렇게 노릴 수 있는, 컷 짧게 이렇게 되고서 수익을 이렇게 노리게 될 수 있는 이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 질문을 하겠죠. 그럼 다시 내려오면 또 하면 돼요. 예, 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흐름들은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측 매매예요? 내가 찍기예요? 아니면 내가 운이 좋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추세 전환이 명확하게 만들어지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고민할 필요도 없다. 아니 뻔히 눈앞에 이 흐름이 나오는데 내가 들어갈까 말까의 고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노렸으면 하는 거고, 안 노렸으면 그냥 구경하는 거지. 그쵸? 자, 그 다음에 SK 오션 플루언트, 저희 가족분들하고도 노렸던 종목이고, 그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이 저점을 계속 올려가면서 1번 2번이 나왔고, 여기서도 1번 2번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 라인을 연결해서 그으면 어떻게 된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저점을 계속 올리니까 컷으로 매수 여기까지 노리고, 매수 상단까지 노리고, 매수, 근데 끝단에 왔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부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구간부터는 그냥 매수해서 존버해서 갈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최근에 다시 눌림, 추세 돌파 후 눌림, 이런 자리들은 제가 늘 몰빵 자리라고 이야기 드리거든요. 정확한 몰빵 자리는 원래는 한 번 더 눌릴 때예요. 어찌되었거나 이것까지는 뭐 이야기 드리면 너무 복잡하고, 자, 어찌되었거나 추세라인 돌파해서 눌림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막 질문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조건 다 들어가세요. 노렸으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도 못 따라잡는데 막 에코프로 막 올라가는 거 안타까워하고 이러면 사기치는 거라고. 왜? 이 정도 돌파 추격도 못 하는데 저 상단 돌파를 추격하는 매매를 할 수 있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머릿속에 잔상으로 넣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엉뚱한 자리에서 추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어찌됐거나 얘는 저걸 돌파했든 말든 상관없이 어떻게 합니까? 저점을 너무 착실하게 차곡차곡 저점을 깨지 않고 올려줬어요. 이런 건 말 그대로 매수 플레이어에게 너무 고마운 흐름인 거고, 이와 동시에 어떻게 본 종목을 누군가는 컨트롤하는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흐름은 최소한 어떻게 24,000원 이 흐름을 가고, 궁극적으로는 이 폭을 생각해 보면 패턴의 목표치는 26,000원 자리이다. 그렇다고 이거 지금 이제 와서 쫓아가겠어요? 돌파해가도 넘어가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여기에서도 못 잡았는데 여기에서 쫓아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꿈꾸고 있는 거예요. 계속.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거,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 속더라도 무조건 컷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잡는 한이 있더라도. 왜?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수렴하다가 아래로 터지면, 최근에 예를 들어서 GS건설 같은 거, 그쵸? 멀쩡하게 수렴하다가 너무나도 예쁘게 이렇게 차곡차곡 올리지 않습니까? 차곡차곡.
그러면 매수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매수 당연히 따라가야죠. 근데 어떻게 이탈하면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거 안 지키면 나중에 이런 갭 하나 떨어지면 빼도 박도 못하고서 계속 존버하거나 계속 물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흐름들은 적어도 제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 그쵸?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떻게 합니까? 위로는 추세라면 모르겠지만 1번 2번이 만들어지면서, 그쵸?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때 내려올 때 무슨 근거가 더 있습니까? 오, 추세라인 플러스 122평 땡큐, 저것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겠군 해가지고 매수를 들어가도 되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말 그대로 운인 거고, 저렇게 시세가 내가 잡자마자 나는 거는 운입니다. 다만 본 종목을 매수하기 쉬웠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 자리 가기 전에 하방 관통봉이 생겼는데, 저는 그래서 이날 되게 의아했습니다. 하방 관통봉이 생긴 다음날 저렇게 갭상승이 큰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 경우. 왜? 세력들도 저런 이슈가 저렇게 나올 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흐름이 안 나오니까 눌러가지고 저 호재를 저렇게 악재로 둔갑시켜가지고 밀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지지받고 올라갔었던 추세 라인이 뭐로 바뀌어 있는 겁니까? 저항으로 바뀌어 있는 거다. 그러니 얘는 어떻게 됩니까? 관점으로 따지면 저 라인을 넘기 전까지는 무조건 매도 관점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디에서만 매수가 가능합니까? 이 시세의 출발점인 이 쌍바닥이 오지 않는 이상은 이 중간자리에서 들이대기에는 굉장히 애매하게 바뀌어 버린 거다. 뭐 무조건 얘가 33,000원 오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중간자리에서 우리가 들이댈 만한 기준들은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추세 라인이라는 것은 어떤 시세의 이 파동의 균형인 거거든요. 지금 얘도 이거 나오기 전에 보면 하락색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꼭지와 꼭지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추세 라인을 그었더니 세 번째 라인에서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점을 깬 밑골이 양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매수의 요인도 있었는데, 어찌되었거나 다음날 바로 튀어가지고 쫓아가긴 좀 어려웠었는데 1, 2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3번이 만들어진 거죠. 그쵸? 그리고 위에 있는 이 4, 5번, 5번 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추세 라인이 그어진 거고, 사실은 이런 라인들 추세 돌파할 때 매수해도 괜찮지만 하나, 둘, 셋이 없기 때문에, 그쵸? 제가 늘 이야기 드리잖아요. 이 수렴하는 파동은 어떻게 최소한 3파동 이상은 왕복파동이 나와야지 신뢰할 수 있다.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미약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어떻게 된다? 이 3번 자리가 왔을 때 이탈하면 버리겠지만 딛고 움직이는 게 확인되면 어떻게 저점 이탈 코스로 그냥 매수를 단순하게 들어가면 되는 거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추세 라인을 그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이거 아무리 위에 쪽은 상단 뭐 그려봐도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별로 안 나오면 어떻게 버리는 겁니다. 원래 얘는 이 120평에서 여기서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 리바운드를 노리는 이런 식으로 파동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내 예측인 거고, 매수자로서 긍정적인 생각에 대한 예측인 거고, 내 생각대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반드시 잘라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비캠입니다. 세비캠은 조금 다른데 좀 정신이 빨려있는 바람에 1번 2번 만들어지고 2, 3번 자리를 계속 노렸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단을 깼어요. 8만원짜리만 안 깨면 무조건 매수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얘가 생각보다 변동성이 좋아서 여기에서 여기만 올라가도 30%가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렸었는데, 얘가 이걸 깨버리는 바람에 최대한 이 2번 자리에 붙이려고 그랬습니다. 매매 실패인 거죠. 저 자리가 얼마였냐면 73,000원이었어요. 73,000원. 근데 제 기억에 여기가 아마 77,000원인가 그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77,000원이어도 4,000원 사이면 어떻게 합니까? 꽤 멀어요. 많이 멀죠. 아무리 본 종목이 변동성이 좋아도 6%짜리 컷을 걸 리는 없으니까. 그러면 75,000원 정도 안으로만 떨어져라 했는데, 한번 볼까요? 아마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쵸? 77,900원이네요. 오지 않았다 보니까 지켜보고 있다가 사실은 저 아래에서
이렇게 추세 전환 만들 때 매수했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그랬더니 시세가 결국 나와서 움직이죠. 즉 이런 부분들은 냉정하게 보면 운이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놓친 거 아깝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 기술적 분석가들은 늘 매일같이 수십 종목들이 아까운 거 천지입니다.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목 다 내가 맞춰서 할 수 없어요. 운이 연속적으로 나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어떻게 내가 이런 흐름들을 계속 인지하고 알 수 있다라 그러면 다음에 또 똑같은 거 나왔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흐름들이 있다. 따라서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계속 이야기 드리죠. 저런 파동이 만들어지고 1번과 2번이 만들어지면 연장선을 그어 가지고 3번 자리에서는 시도를 해본다. 시도를 해보는데 이 흐름에서 어떻게 내가 어떤 전략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저점을 이렇게 계속 올려가는 이 추세 라인들은 매매하기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 왜? 이 저점의 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편하고, 이 추세 라인과 함께 플러스 알파의 어떤 기준들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확률들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은 반드시 해본다. 다만 이거를 내가 매수 자리로 신뢰하는 만큼 반대로 이탈했을 때는 어떻게 반드시 끊어낼 줄 알아야 된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즐겁게 가벼운 마음으로 보셨나요? 오늘도 들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차트 많이 그리면서 실력 잘 쌓아가시길 바라고, 이것들이 반드시 수익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내일 아침 모닝브리핑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